총 20조 된 저조입니다. 리처드는 나지막이 말했다. 영수증을 앞에 서 있는 노부인에게 건네며 그는 미세하게 떨리는 두 손으로 조심스레 몇 가지 아기용품을 들고 있었다. 소박한 배옷차림의 그는 수수하면서도 지쳐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권태와 약간의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팔에는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는 불안하게 몸을 뒤틀며 칭얼거리는 소리가 점점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제발 조용히 좀 시켜요. 한 젊은 남자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호통쳤다. 노부인은 허둥지둥해진 주머니에서 공갈 젖꼭지를 꺼내 아이를 달래며 공갈 젖꼭지를 아이의 작은 입에 물렸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마침내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떨리는 손을 허름한 작은 가방에 넣어 천천히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하지만 꼼꼼히 세어보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영수증 금액을 지불하기에 훨씬 부족했다. 노부인은 고개를 들어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말없는 그 간청에는 인내와 갈망이 깃들어 있었다. 리처드는 노부인의 초조한 표정을 보며 마음속에 연민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의 직책상 그는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손님, 혹시 몇 가지 상품을 빼시겠습니까? 노부인은 자신이 구매한 물건들을 내려다보았다. 단지 이유식과 기저귀 몇 개뿐이었다. 분명 그는 이 물건들이 필요했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았다. 노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천천히 기저귀 쪽으로 옮겨갔다. 이건 필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약함과 함께 체념과 슬픔이 묻어났다. 마치 버리는 것이 단순한 기저귀 한 팩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존엄인 것처럼. 리처드는 기저귀를 한쪽으로 치우고 금액을 다시 계산했다. 이제 쉴덴 조조였다. 노부인은 마지막 지폐를 리처드에게 건네고 떠날 채비를 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리처드는 저도 모르게 잠시만요라고 말했다. 기저귀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노부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의아하게 뒤돌아보았다. 눈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머뭇거림이 드러났다. 정말요, 저는 더 이상 돈이 없는데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리처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실 오늘 특별 할인 행사가 있는데 손님께서 행운의 고객으로 선정되셨어요. 무작위로 선물을 증정해드리고 있는데 마침 이 기저귀가 손님을 위해 준비된 선물입니다. 노부인은 몸을 떨며 기쁨의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리처드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하늘의 은총이에요. 당신은 이게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예요. 노부인은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거의 경쾌한 발걸음으로 슈퍼마켓을 나섰다. 품에 안긴 아기도 공갈 젖꼭지 덕분에 조용해졌다. 석양이 비스듬히 드리운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리처드의 친절함에 마음 깊이 감동했다. 몇 달 동안 그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매일매일이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 리처드의 선행은 그에게 오랜만에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삶에 아직 한 줄기 희망이 남아있는 것처럼. 사실 이 노부인의 이름은 수잔 해밀턴이었다. 그는 한때 어머니이자 아내였고 비록 소박하지만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세월은 무정하여 나이가 들면서 남편과 친구들을 잃었고 결국 홀로 아이 하나를 키우게 되었다. 이 아이는 그의 어린 손자의 아이였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이 아기는 그의 유일한 혈육이 되었다. 그에게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혈육의 연장선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어린 생명을 보살폈다. 하지만 매일의 생활비, 필수품들, 특히 비싼 아기용품 가격 때문에 그의 삶은 점점 더 힘겨워졌다. 노부인이 떠난 후 리처드는 마음 한편으로는 위안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꼈다. 하급 직원인 자신에게 고객에게 마음대로 물건을 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노부인의 무력감에 찬 두 눈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눈빛은 그에게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떠올리게 했다. 그가 아직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새로운 매니저 브래드가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싸늘하게 그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리처드, 자네가 방금 한 짓을 봤네. 브래드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자네에게는 상품의 처분을 결정할 권한이 없네. 특히 허가받지 않은 증정행위는 절대 안 되지. 리처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브래드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는 해고야. 리처드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순간적인 호의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비좁은 아파트로 돌아와 전에 없던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실직은 단순히 수입을 잃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특히 그의 어린 조카에게, 그는 조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머릿속에 여동생의 모습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의 실수로 어려움에 빠졌던 그녀는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아들만 남겨두었다. 리처드에게 이 어린 조카는 유일한 혈육이자 그의 죄책감에 의탁처였다. 그는 조카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일했지만 오늘 모든 것이 산산이 조각나 버렸다. 리처드가 실직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수잔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유아차를 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호화로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놀라서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차 문이 열리고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나왔다. 그녀는 우아하게 수잔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화이트 해밀턴입니다. 해밀턴 호텔그룹의 회장입니다. 혹시 수잔 씨세요? 수잔은 당황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이렇게 부유한 여성이 왜 자신을 찾아왔을까?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저는 수잔 씨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수잔 씨를 도와준 그 계산원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리처드의 선행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요. 같은 시각 리처드는 불면증이 심해져 밤새 뒤척였다. 머릿속에는 여동생에 대한 기억이 가득했다. 한때 그도 다정하고 착한 청년이었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 결국 삶의 무게에 짓눌려 세상을 떠났다. 여동생의 죽음은 리처드의 희망을 앗아갔고 어린 조카를 남겨두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리처드는 그 고통스러운 밤을 기억했다.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여동생은 잠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했고 어린아이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부모님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조카를 돌보기로 결심했지만 리처드는 알고 있었다. 여동생의 죽음은 부모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리처드가 고통스러운 기억에 잠겨 있을 때 창밖에서 헬리콥터의 굉음이 들려왔다. 리처드는 짜증스럽게 창가로 다가갔다.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왜 이런 소음이 들리는지 속으로 투덜거렸다. 하지만 창밖을 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다. 헬리콥터 한 대가 천천히 착륙하고 있었고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내려왔다. 리처드는 눈을 비볐다.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그 여성은 그의 아파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리처드의 생각을 끊었다. 문을 열자 헬리콥터에서 내린 바로 그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해밀턴입니다. 리처드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해밀턴, 호텔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단순한 호텔 그룹 회장이 아니라 업계의 신성이었다. 하지만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 같은 사람을 찾아왔는지.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 당신의 선행에 감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제 여동생 수잔에게 베풀어 주신 도움에 비록 그 일로 직장을 잃었지만 당신의 친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리처드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설명을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노부인이 해밀턴 가문의 일원이었다니. 그의 사소한 친절이 이 유명한 기업가의 관심을 끌었다니. 엘리자베스는 명함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 회사에서 음악 관련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다. 리처드는 명함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운명이 준 두 번째 기회였다. 그는 여동생과 조카를 떠올렸다. 마치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인 것 같았다. 그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 리처드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해밀턴 호텔 본사에 들어섰다. 엘리자베스의 추천으로 그는 호텔 음악 감독 자리를 제안받았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친절하고 존중을 표했다. 이전의 삶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호텔의 음악 분위기를 정성껏 디자인했고 점차 모든 사람의 사랑과 칭찬을 받았다. 무엇보다 마침내 조카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큰 만족감을 느꼈다. 리처드는 새로운 삶 속에서 노부인 수잔의 가르침과 격려를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자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감사에 찬 표정을 볼 때마다 그는 수잔과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떠올렸다. 그들의 이야기가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의 노력으로 호텔의 자선 프로젝트는 점차 확대되었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 리처드는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 사회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느꼈다. 그는 이 일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았다. 몇 년이 흘렀다. 리처드는 여전히 자선 사업에 헌신하고 있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깊은 우정을 나누며 함께 자선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더 넓은 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리처드는 슈퍼마켓에서 수잔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감회가 새로웠다. 그 순간의 작은 친절이 지금의 삶을 만들어 주었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었다. 그의 영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선 행렬에 동참하며 따스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리처드는 해밀턴 호텔의 정식 음악 감독이 된 후 새로운 직책에 전념했다. 그는 호텔의 음악 분위기 디자인뿐 아니라 다양한 음악 행사 기획에도 참여했다. 처음에는 다소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을 찾았다. 특히 엘리자베스의 지원 덕분에 그의 음악적 재능이 충분히 드러났다. 리처드는 매 음악 공연마다 심혈을 기울였다. 음표 하나하나를 꼼꼼히 골랐다. 호텔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호텔에서 대규모 자선 음악회를 열었다. 리처드는 선곡부터 현장 배치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책임졌다. 그는 정성껏 따스하고 우아한 곡들을 골랐다. 음악으로 삶에 대한 따스한 마음을 표현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온 회장은 고요한 힘에 감싸였다. 관객들은 선율에 흠뻑 빠져들었다.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어렸다. 리처드는 무대 한쪽에 서서 이러한 반응들을 보고 무한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깨달았다. 음악은 즐거움을 선사할 뿐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따스한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리처드와 엘리자베스의 우정은 함께 일하면서 더욱 깊어졌다. 엘리자베스는 비록 사업가였지만 리처드 앞에서는 언제나 부드럽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였다. 그는 바쁜 업무 중 틈틈이 리처드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엘리자베스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젊은 시절의 방황과 외로움을 떠올렸다. 그는 리처드에게 말했다. 당시 가업의 압박 때문에 자신의 삶이 거의 없었다고. 진심을 담아 호텔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리처드는 조용히 귀 기울이며 엘리자베스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눈앞에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여성을 보며 마치 자신이 이루고 싶은 또 다른 삶의 목표, 타인에게 따스함과 배려를 전하는 힘을 본 듯했다. 그러나 리처드의 앞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호텔에서 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몇몇 동료들이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누군가는 몰래 상사에게 그를 비방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소문들은 호텔 내부에 퍼져나갔고 리처드는 주변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감지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냉담해졌다. 어느 날 한 동료가 그의 업무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엘리자베스와의 친분 덕에 승진했다고 넌지시 말했다. 이러한 의심에 리처드는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실제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기로 했다. 그는 계속해서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뛰어난 성과로 모든 비난에 맞섰다. 이어진 중요한 행사에서 리처드는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세심한 준비와 전문적인 연출로 관객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았고 점차 동료들의 존중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선한 마음과 끈기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처드의 음악 활동이 안정되자 그는 자선 사업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직책과 자원을 활용하여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자선 음악회와 모금 활동을 기획했다. 매 행사는 단순히 기금 마련뿐 아니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스함과 관심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고아원을 위한 행사에서는 직접 기획에 참여하고 유명 예술가들과 뜻있는 사람들을 초대했다. 음악회가 열린 날 밤, 온 회장은 따스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고 관객들은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기부했다. 리처드는 무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스한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부모를 잃고 일찍 세상의 고됨을 알게 된 자신의 조카를 떠올렸다. 그는 이러한 선행을 더 널리 퍼뜨려 조카처럼 힘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결심했다. 리처드의 자선 활동은 점차 확대되어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그의 선행을 보도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자선단체에 참여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의 지도 아래
타인을 돕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따스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어느 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리처드는 왜 자선 활동에 그토록 헌신적인지 질문을 받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타인에게 따스함을 베풀면 자신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말에서 힘을 얻었다. 리처드의 선행은 타인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사회의 한 줄기 빛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다. 사업의 성공으로 리처드는 가족들, 특히 조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조카는 점점 자라면서 리처드의 가르침 아래 삶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종종 자선활동에 함께 참여했고 조카는 타인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어느 날 행사 후 조카가 리처드에게 말했다. 삼촌, 저도 커서 삼촌처럼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리처드는 그 말을 듣고 감동과 기쁨을 느꼈다. 그는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빛에 따스한 빛을 담았다. 리처드는 마음속으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에게 약속했다. 조카를 위해 따스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착한 사람으로 키우겠노라고. 그는 이것이 조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일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의 연장선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삶은 예상치 못한 시련을 가져다 주기 마련이다.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호텔 업계에 영향을 미쳤고 해밀턴 호텔 그룹 또한 막대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했다. 리처드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직원 회의에서 엘리자베스는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인원 감축과 함께 각종 활동 예산도 삭감할 예정이었다. 리처드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의 자선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심지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엘리자베스의 어려운 입장도 이해했다.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처드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선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개인적인 인맥과 자원을 통해 그의 자선 프로젝트를 지지해줄 개인 후원자들을 찾아 나섰고 대중들에게도 기부를 호소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프로젝트는 계속될 수 있었고 이는 그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위기를 극복하고 해밀턴 호텔은 점차 정상 운영을 되찾았다. 리처드의 프로젝트도 다시 확대될 수 있었다. 회사 동료들은 그의 끈기와 의지에 감탄하며 그의 비전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역시 그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자선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후 엘리자베스는 리처드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당신의 노력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리처드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의 노력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을 뿐 아니라 회사에도 따스한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와 엘리자베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자선 프로젝트를 함께 발전시켜 나갔다. 리처드는 자선 프로젝트를 해외로 확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러 국제 자선단체와 연락하여 빈곤 지역에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돕고 싶었다. 리처드는
직접 빈곤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며 아이들에게 악기와 음악 교재를 전달했다. 그는 타국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았다.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리처드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는 평생 동안 이 아이들에게 따스함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음악은 단순한 그의 비전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통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수년 후 여러 국가로 확대되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의 도움으로 음악을 배울 기회를 얻었다. 그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에 감동받았다. 심지어 그가 도왔던 아이들 중 일부는 성장 후 자선 사업에 뛰어들어 그의 따스함을 이어갔다. 리처드는 가끔 이 아이들에게서 편지를 받곤 했다. 편지에는 감사와 감동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많은 아이들이 그를 인생의 멘토로 여겼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이 아이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평생의 실천을 통해 선행은 결국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증명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수많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노년에 이르러 리처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랑과 선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고 불멸의 업적과 따스한 추억을 남겼다. 그는 여전히 엘리자베스와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과거의 힘든 시간들을 회상했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리처드에게 말했다. 리처드, 당신의 선행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세계 곳곳에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웠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리처드는 미소를 지으며 눈에 감동을 담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년의 리처드에게 자선 활동은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이가 들어 젊었을 때처럼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굳건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직접 자선센터를 방문하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살폈다. 그의 직원들은 그를 존경했다. 이 나이 많은 자선가가 평생을 타인을 돕는데 바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에게는 특별한 제자가 한 명 있었다. 젊은 자원봉사자인 조지였다. 조지는 온화한 성격에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쳤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리처드는 조지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그를 자신의 팀으로 데려와 음악을 자선 활동에 접목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자선 활동 후 조지가 리처드에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리처드는 조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꼭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어. 때로는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따스함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리처드의 자선 활동은 점차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유엔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 곧 열릴 국제자선회의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리처드는 기꺼이 초청에 응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활동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의 평생의 헌신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했다. 회의에서 리처드는 연설을 통해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가 어떻게 자선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의 연설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많은 청중들을 감동시켰다. 많은 국가의 대표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했고
그의 자선 모델을 배우고 싶어 했다. 자신의 나라에까지 확대하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 중에는 국제자선단체 책임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리처드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그의 방법을 전 세계에 확대하기로 결심했다. 리처드는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깊이 알았다. 회담이 끝난 후 리처드는 각국의 자선 대표들과 연락을 맺었다. 어떻게 협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지 논의했다. 마침내 그들은 국제자선연맹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자원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리처드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이것이 단지 자신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모든 자선 사업에 열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긍정임을 깨달았다. 그의 사업은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이 더 무거워졌음을 깊이 느꼈다. 집에 돌아온 후 리처드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아프리카의 어느 가난한 학교에서 온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학생들은 그의 음악 수업을 통해 음악으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음악 덕분에 상실감과 고독에서 벗어나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고 했다. 리처드는 이 편지에 깊이 감동받았다.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증받은 악기와 학습 자료를 가지고 이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아이들이 음악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무한한 만족감을 느꼈다. 헤어질 때 한 어린 소녀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제게 희망을 주셔서. 음악 덕분에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리처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희망을 갖고 계속 용감하게 나아가렴. 미래는 더욱 아름다울 거야. 해가 바뀌어도 리처드는 늘 자선 사업에 헌신했다. 그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는 사람들도 보았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켰다. 한 자원봉사자 모임에서 그는 감회에 젖어 말했다. 우리 각자의 힘은 아주 작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간직한다면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속에 신념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리처드의 헌신과 그 진심 어린 신념을 떠올리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바쁜 자선 활동 중에도 리처드는 가족을 잊지 않았다. 조카는 어른이 되어 리처드의 선량함과 정신을 이어받아 자선단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숙질 관계를 넘어 뜻을 함께하는 친구 같았다. 리처드는 조카를 데리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타인을 사랑하는 법과 타인을 돕는 동시에 자신의 초심을 지키는 법을 몸소 가르쳤다. 그들은 함께 여행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함께 찾아갔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리처드의 삶을 따스함으로 채워주었다. 리처드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했다. 그는 세상을 떠난 후에 모든 재산을 자선 사업에 기부하고 재단을 설립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은 가족과 친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특히 조카는 삼촌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 선행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재단 설립식에서 리처드는 지지자들을 향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랑이 계속 이어져.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따뜻함과 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량함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합니다. 리처드의 자선재단이 설립된 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점점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면서 재단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그의 선행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귀중한 본보기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재단을 방문하여 리처드에게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타인을 돕는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 힘은 작지만 최선을 다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리처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노년의 리처드는 자선센터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 없이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선 사업에 뛰어들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했다. 리처드의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과 감사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친척, 친구, 직원,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와 그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모두가 그의 선행으로 따뜻함을 느꼈고 그들의 함께함 덕분에 리처드는 떠나기 전에 큰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비록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빛을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처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선재단은 계속 운영되었다. 조카와 이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재단을 관리하며 리처드에 대한 존경심을 간직한 채 그의 뜻을 이어갔다. 그의 초심을 이어받아 그의 선행과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재단의 로고에는 선량함은 영원한 힘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문구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의 좌우명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 리처드의 정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몇 년 후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행사에서 리처드의 이야기를 읽고 그의 선행에 깊이 감동받아 재단에 합류하여 그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에게서 리처드의 정신은 계속 이어졌다. 그의 삶은 막을 내렸지만 그의 선행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시들지 않는 사랑의 씨앗이 되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리처드의 이야기는 멀리 떨어진 마을, 가난한 산골 마을까지 전해졌다. 외부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이곳 주민들은 리처드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 젊은 교사는 아이들에게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로 결심하고 간소한 영사 장비를 통해 리처드의 자선 활동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의 눈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 찼고 마치 세상 저편에 희망을 본 듯했다. 한 어린 소녀는 특히 감동을 받아 앳된 얼굴에 빛을 띠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커서 리처드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교사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간단한 글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 편지는 우여곡절 끝에 리처드 재단 본부에 도착하여 단체 구성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리처드가 뿌린 선행의 씨앗이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고 싹을 틔우고 있음을 깊이 느꼈다. 리처드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조카는 어엿한 자선가로 성장했다. 그는 리처드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선 사업에 온 힘을 쏟으며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되었다. 그는 재단 운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며 현대 사회의 요구에 맞춰 자선 모델을 개선해 나갔다. 그는 한 공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의 삼촌은 제게 진정한 성공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고 세상에 어떻게 따뜻함을 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삼촌의 초심을 이어받아 선행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연설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재단에 합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제공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리처드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었다. 조카의 지도 아래 리처드 재단은 여러 국가의 자선단체와 협력하여 국제자선 연합계획을 시작했다. 이 연합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지식 공유, 기술 교육,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방면으로 지원을 제공했다. 리처드 재단은 연합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팀을 파견하여 현지 개발 사업을 지원했다. 조카는 활기찬 팀을 이끌고 리처드의 정신과 따뜻함을 전 세계에 전파했다. 연합의 설립은 재단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리처드의 이념을 전 세계 자선 사업의 일부로 만들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조카는 현대 기술이 자선 사업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았다. 재단은 기술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부터 원격 의료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부 투명성 확보까지 기술은 자선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한 첨단 기술 전시회에서 재단은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기부자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그들의 필요를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이 혁신적인 시도는 기부자들의 참여도와 공감대를 크게 높였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선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다. 조카는 리처드의 초심과 기술의 결합이 자선 사업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이는 삼촌이 평생 추구했던 선행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과 일맥상통했다. 조카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직접 돕는 것 외에도 교육을 통해 리처드의 자선 이념을 널리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자선 수업을 학교에 도입하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선의 중요성을 배우고 공감 능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수업에서 학생들은 재단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직접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찾았고 심지어 미래의 자선가로 성장하여 리처드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켰다. 조카는 교육이 가장 강력한 자선 무기임을 깨달았다. 교육을 통해 리처드의 이념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자선의 길을 걷고 이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리처드의 삶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많은 언론 매체에서 앞다투어 그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한 유명 감독은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이 자선 사업의 선구자를 기리기 위해 리처드의 삶을 공익영화로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감독은 조카를 단독 고문으로 초빙하여 영화의 진실성과 감동을 확보하고자 했다. 영화는 개봉 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관객들은 리처드의 삶에 감동받아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본 후 자선 기부에 참여했다.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며 리처드의 정신을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한 시사회에서 조카는 관객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 영화는 삼촌에게 드리는 헌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인들에게 드리는 헌사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세상이 선함으로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몇 년 후 리처드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한 젊은이는 지역사회의 교육자가 되어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썼다. 그는 어린 시절 리처드의 지원으로 학업을 마쳤고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사회에 환원하며 많은 아이들의 멘토가 되었다. 한 교육회의에서 그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리처드 선생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선생님은 제게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돕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제 평생 이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교육자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리처드의 영향력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선행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졌다. 이러한 사랑의 되돌림은 사회에서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었다. 재단 설립 몇십 주년 기념 행사에서 조카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선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내면의 성장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이 선행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념 행사에서 많은 자원봉사자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사람들은 리처드의 지원으로 가난에서 벗어났고 어떤 사람들은 자선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모든 이야기는 감동으로 가득 차 참석자들은 리처드의 정신이 미치는 영향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조카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삼촌의 정신이 모든 자원봉사자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리처드의 정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신념으로 남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리처드 재단 설립 50주년이 되었을 때 조카는 나이 지긋한 자선가가 되었지만 그의 초심은 변함없었다. 그는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 자선은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리처드는 제게 선량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량함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연결합니다. 재단 50주년 기념식에서 조카는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선서했다. 리처드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 신념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재단은 자선 사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들을 표창하기 위해 리처드 상을 제정했다. 이 상은 자선 분야의 최고 영예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세상에 더 많은 선행을 베풀도록 이끌었다. 리처드의 삶은 막을 내렸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 재단은 그의 지도 아래 세상의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돕고 있다. 그의 도움으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따뜻함을 계속 전하며 리처드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리처드의 이야기는 무수히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선행을 실천하도록 영감을 주는 영원한 본보기가 되었다. 평범한 사람부터 사회 저명 인사까지
그의 선행에 감동받아 자신의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기로 결심했다. 리처드는 평생 사랑과 선행을 실천했고 그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선량함과 봉사의 상징이 되었다.